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브라이트 뉴스 에스더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근대사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등 다양한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근대화라는 과정을 겪었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묘사되는 이러한 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과학기술의 영역에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의 대립은 우익과 좌익으로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때로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하루속히 수습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상태로 가기보다는 점점 더 대립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토론하고 절충안을 찾아내기보다는 무조건 자기 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결론을 무리하게 유도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 때문입니다. 물론 우익과 좌익 모두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좌익은 공산주의 이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행동 강령 자체가 무제한적인 무력과 불법을 불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극단적인 대립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회와 정치체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입니다. 좌익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온건한 사회주의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체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산화 또는 사회주의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사회 혼란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고 국민들을 위하는 척, 국민들을 현혹하는 온갖 복지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좌익 계열의 정치 조직과 인사들은 그러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고 문제의 원인이 된 극단적인 사회주의 진영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측에 문제의 원인을 돌립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극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바로 북한이고 우리는 지금도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매일 뉴스를 통하여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평등과 공평한 부의 분배라는 사회주의 마약에 빠져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20년대부터 한국 근대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공산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일찍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공산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에게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그에게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적들은 그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마침내 독재자라는 낙인을 그에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낙인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이 빠져버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마치 노른자 없는 계란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독립운동 내용과 실제로 독립을 가져다준 태평양전쟁은 사실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독립은 태평양전쟁의 결과로 인한 우연의 산물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독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여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전쟁을 예상하고 전쟁이 끝나면 한국이 독립할 것이라는 것과 그 이후의 건국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와이와 미주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모두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외면하고 좌편향되고 왜곡된 무력과 폭력투쟁만을 내세우는 독립운동사를 통해서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와이와 미주의 독립운동입니다.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독립운동사에는 당시의 이승만 박사가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운동 직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제창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근거로 우리도 신속하게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고자 학식과 애국심을 겸비한 당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의기투합하여 수립한 정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수장으로 그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학위 밖에 없는 인물을 앉혔을까요? 더군다나 그의 어깨 위에는 일제의 압제 하에 있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치에 앉힐 만한 인물이라고 당시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동안의 독립운동 활동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역사 기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세한 활동 내용이 없이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만 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활동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독립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사활동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했던 활동들은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것도 식민지화된 나라의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닉슨 대통령, 메가더 장군, 하지 중장, 리치웨이 장군 등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 군부 인사들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가는 1890년대 조선왕실은 치명적인 외교적 실책을 거듭하면서 급속히 패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이러한 상황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들로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위한 획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청일전기를 저술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깨닫기를 바랐지만 책은 출판되지도 못했고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41년 그가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저술하여 출간했을 때에도 출간 당시에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시대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막으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보았을 때 1890년 당시뿐만 아니라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방,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제의 탄압과 독립운동은 그 문제의 원인이 외교적인 고립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열강들 사이에서 일종의 힘의 균형을 잡는 무게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독립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열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1919년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의 입지가 거의 굳어져가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병합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최대한 신속히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은 한반도에 거주할 명분이 없어지고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조선인들이 했던 것처럼 의병, 폭력투쟁, 암살 등의 무력 시위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한국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을 병탐하려는 일본을 도와주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점을 스티븐슨 암살 사건 이후 공립신보에 일본에 기탄하는 일이 곧 우리의 행복될 일이라는 장문의 칼럼을 통하여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은 오히려 이승만 박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계속적인 무력 시위와 폭력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일본대로 괴롭히고 같은 민족인 조선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내우 외환의 상황에서 홀로 고독하게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하와이 한인단체,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그에게 협력하는 미국 기독교 감리회 조직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비롯한 그에게 우호적인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그가 독립운동을 하기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의 건국을 위한 준비도 미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미주 독립운동가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상정되는 파리강화회의 시점을 대한민국의 독립 시점으로 포착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외 언론에 적극적으로 독립의지를 천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승만 박사가 국내 독립운동가들에게 요청한 것은 맥락상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의 독립운동 활동의 기조와도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